여러분은 퇴직연금 잘 운용하고 계십니까? IRP. 진짜 내 퇴직연금이 DB형인지 DC형인지도 모르는 직장인들 많다고 하는데 최근 5년간 퇴직연금의 평균 수익률 연 2.86%라고 합니다. 이거 뭐 그냥 은행 이자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요. 그런데 3년 만에 누적 수익률 20%를 넘긴 퇴직연금도 있다고 하고요. 푸른 씨앗이라고 하는데요. 금융 크리에이터 손희애 작가와 함께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푸른 씨앗. 이거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좀 계실 것 같아요. 맞아요. 꽤 생소한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종묘 사업 아니고. 전혀 아닙니다. 이 푸른 씨앗 제도는 중소기업 직장인들을 위해서 국가가 만든 퇴직연금 제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시 근로자 30인 이하의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 가입하실 수 있는 제도인 거고요. 이게 공식 명칭은 아니고요. 공식 명칭은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인데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이제 별칭을 만들어가지고 푸른 씨앗 제도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고요. 개별 기업이 퇴직연금 운용사를 선정하고 또 상품까지 관리하는 게 아무래도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네. 이 근로복지공단 중심으로 하나의 큰 기금을 만들어가지고 이 중소기업들의 퇴직연금을 다 모아요. 모으고 나서 이 전문가한테 맡겨가지고 운용을 해주는 그런 제도, 공공퇴직연금 제도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 동의 절차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근로자 대표의 동의 얻은 다음에 또 공단과의 표준계약서 체결을 통해가지고 이 제도 설정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왜 국민연금 있고 공무원들 연금은 공무원 연금에서 네. 맡아서 관리하듯이 중소기업인들을 위한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 네. 이게 푸른 씨앗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야겠네요. 네. 그러면 기존의 퇴직연금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좀 들어볼까요? 일단 결정적으로는 운영 방식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 우리 기존의 퇴직연금은 대부분 계약형입니다. 금융사랑.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회사랑 근로자 그리고 직장 직접 이제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계약 그런 회사들이랑 계약을 맺잖아요. 네. 그리고 맺은 다음에 그 안에서도 어떤 상품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운용을 할 건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계약을 맺는 구조인 거죠. 그 바구니의 성격만 계약을 하고 맞습니다. 바구니에 뭘 얼마큼 담을지는 회사들. DC형 같은 경우에는 내가. 네, 근로자들이. 네. 그리고 DB들은 이제 회사가 결정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뭐든지 회사가 결정하든 근로자가 결정하든 어쨌든 스스로 결정을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부족하고 또 관리도 소홀해질 수밖에 없어서 앞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수익률이 2%에 그치는 그런 수익률이 저조한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면에 푸른 씨앗은 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유일한 기금형 퇴직연금입니다. 여러 중소기업의 적립금을 한데 모아가지고 굉장히 거대한 기금을 만들고요. 그거를 또 그냥 운영할 수 없겠죠. 글로벌 투자 전문가들이 뛰어들어가지고 구성된 이 전담 운용사가 이 기금을 전체적으로 잘 관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소액의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수천억 원 규모의 기관 투자자처럼 체계적인 자산 배분 그리고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원래 덩치가 크면 클수록 거래 비용도 낮출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래 비용도 낮추고 또 우량한 투자자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도 상당히 넓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모아서 같이 하자라는 네. 거죠. 혼자 하면은 개미 투자자지만 맞습니다. 모아서 같이 하면 하나의 이제 군단처럼 된다라는 거고 이렇게 그 기금이 커질수록 좋은 정보들, 좋은 투자 기회들도 또 같이 찾아올 수도 있으니까요. 기업과 근로자 입장에서도 각각의 장점을 더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정부가 만든 제도인 거다 보니까 지원 혜택이 꽤 쏠쏠합니다. 일단 재정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월 평균 보수가 최저임금 130%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그리고 근로자에게 사업주 부담금의 10%를 각각 지원하는데 이렇게만 들으면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시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 급여가 250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에 사업주는 1년간의 부담금으로 250만 원을 납부를 하면 이때 10%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지원금으로 25만 원을 정부에게 돌려받습니다. 그리고 또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가 이 퇴직급여 250만 원을 쌓아줬을 거잖아요. 여기에 10%의 혜택을 더 받아서
지원금 25만 원을 더해서 통장에 275만 원이 적립이 되는 구조입니다. 각각의 10%씩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적지 않네요. 네,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1인당 최대 27만 3천 원까지 그리고 한 개 회사당 최대 30명까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 재정 지원이고요. 또 올해 2025년도에 푸른씨앗 가입한 사업장은 가입 시부터 3년간 수수료 면제받을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부담이 완화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근로자가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회사 역시 푸른씨앗에 가입이 돼 있다면 아하. 내 퇴직연금을 그대로 간편하게 이어서 운영할 수 있다라는 이 이동성도 상당히 큰 장점입니다. 한 회사당 최대 30명까지 네.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라는 네, 거고 맞습니다. 또 3년 동안은 수수료도 면제된다라는 맞습니다. 거고 혜택이 꽤 있네요. 꽤 큽니다. 또 이제 중요한 거 본질적인 거는 운용을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푸른 씨앗이 22년에 시작됐는데 누적 수익률이 20%나. 굉장히 높죠. 어떻게 가능한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22년 출범했으니까 이제 한 3년 정도 된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수익률이 괜찮아서 이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네네. 이게 전문적인 운용 그리고 디폴트 옵션을 통한 자동 투자 덕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계속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민간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가 선택을 하든 근로자가 선택을 하든 어쨌든 자체적인 선택을 통해서 운용을 해야 되지만 푸른 씨앗 제도는 공동기금 조성으로 자산을 운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전략이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디폴트 옵션 바탕으로 글로벌 분산 투자 전략을 좀 유연하게 활용을 해서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또 이제 실력 있는 사람들이 또 자산 배분을 또 결정을 하게 될 테고요. 맞습니다. 큰 돈이 또 모이니까. 근데 이게 꼭 장점만 있는 걸까요? 절대 어떻습니까? 아니죠. 예, 주의할 점도 어디- 있죠. 그렇습니다. 어떤 상품이든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원금 보장이 안 된다는 거 좀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예, 투자를 통해서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성격이 있다 보니까 예금처럼 원금 100% 보장되는 거 아니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앞서서 설명을 쭉 한 것처럼 많은 전문가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안정적으로 운용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투자 면에서 절대적인 건 없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 손실 발생할 가능성 열려 있다라는 것은 염두하셔야겠습니다. 모든 투자에는 손실 가능성이 다 있는 것이니까요. 퇴직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시간을 분산할 필요가 분명히 맞습니다. 있는 거고요. 푸른 씨앗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도 꼭 알려주셔야죠. 네, 요거는 근로자가 저 신청하고 싶어요라고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개념이 아니고 아하. 회사가 가입을 결정하고 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푸른 씨앗 공식 홈페이지나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을 통해서 간편하게 가입하실 수 있어요. 왜 간편하다고 했냐면 실제로 가입 신청서 작성하고 그리고 우리 회사에 누구누구 신청할 겁니다라고 명부 첨부하고요.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동의 요거만 첨부하면 정말 신청이 끝입니다. 그래서 절차가 꽤 간단하기 때문에 요거는 좀 회사의 사업주나 혹은 담당자에게 저희도 혹시 대상이 되나요? 혹시 다 같이 신청해보는 거 어떨까요? 이렇게 좀 건의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지원도 꽤 괜찮기 때문에 그러게요. 다들 괜찮은 제도라고 여기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상시 근로자 30인 이하인 중소기업만 네, 규모는 신청할 수 정해져 있습니다. 있다라는 거고 이게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들 개개인이 내 퇴직연금 운용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럼요. 오히려 이렇게 기금형으로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퇴직 이후에 연금 받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수령하게 됩니까? 똑같습니까? 다른 거랑? 네, 똑같습니다. 두 가지 방식 중 선택하실 수 있어요. 연금으로 나눠 받거나 혹은 일시금으로 한 번에 수령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모든 퇴직연금 그러하듯이 연금으로 받을 때는 세금에서 혜택을 좀 받을 수가 있잖아요. 이 퇴직소득세 30% 감면해 주기 때문에 연금으로 받으시는 게 세금 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이 노후 준비라는 본래 취지를 좀 고려하셔가지고 기왕이면 연금으로 수령하셔서 여러모로 혜택을 더 챙기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혹시 중도 인출도 가능합니까? 급한 네, 일 중도 생겼을 때? 인출 가능합니다. 근데 특별한 사유에만 가능해요. 네. 모든 퇴직연금 다 비슷하잖아요. 예. 무주택자인 근로자의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마련, 본인이나 가족의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혹은 파산 등이 대표적인 법정 사유니까요. 요 해당 사유할 때만 중도 인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정치권에서도 그래서 개개인에게 맡기지 말고 기금형 퇴직연금 많이 늘리자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푸른 씨앗이 좋은 사례가 되고 있는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이 연주님이
회사가 동의 안 하면 안 되겠네요라고 보내주셨는데 네, 안타깝게도. 그래서 좀 회사에서도 전향적으로 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맞습니다. 이거 인사팀이나 재무팀에서 귀찮아서 안 하는 경우 그런 있는데 점 완전. 그분들의 퇴직연금도 같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런 부분을 같이 설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금융 크리에이터 손희애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1부 벌써